질문이란 자기 정체성이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생각을 담는 나만의 그릇이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듯 질문도 제각각이다.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과 사는 모습이 보인다. 질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목받기를 두려워한다. 인정욕구와 정답 강박증으로 인해 질문의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 자기 생각도 희미해진다. 여러분은 질문을 잘하는 편이신가요? 오늘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39번째 수업은 책 모임을 위한 논제 글쓰기 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영입니다. 제가 읽은 문장은 제가 공저한 책 질문하는 독서의 힘이라는 책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썼어요. 이 책의 부제는 토론을 위한 논제 만들기예요. 논제가 뭔지 모르고 낯설은 주제 어렵다. 39화는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얘기인지 어떤 주제인지 들어보세요. 유용할 거예요. 우리가 책 모임을 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살아온 경험도 나누고 일화도 나누죠. 책을 못 읽고 오거나 준비를 못 해오거나 저는 오늘 들으면서 참가할게요. 이런 회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독서 모임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책 모임을 끝나고 나서 책을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읽었다. 깊이 읽는 시선이 생겼다. 라는 만족감이 있으면 어때요? 훨씬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논제입니다. 멋진 논제가 있으면 멋진 답이 나오거든요. 물론 모든 독서 토론에 반드시 논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논제가 있을 때 비경쟁 독서 토론은 훨씬 자연스럽고 또 유연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논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팁은 바로 키워드 만들기입니다. 키워드를 뽑는다는 것은 이 책의 주제 단어에 체크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잇 하나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어떤 책을 읽고 A라는 독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공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던 B라는 친구는 글쎄 나는 공존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 하지만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책 모임에 들어오는 C라는 회원은 공존과 이해라는 주제를 듣더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의 주제는 선택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키워드를 뽑을 수 있죠. 자, 키워드를 뽑았다는 것은 그 씨앗을 내가 한번 발견해 본다는 것인데요. 이 씨앗이 만개하고 열매도 맺으려면 풍부한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발췌를 가지고 오세요. 자신의 키워드와 밀접한 아주 연관성이 높은 발췌를 찾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접점을 만들면 그 논제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논제 예시. 정혜신 책 당신이 옳다. 저자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공감이 힘든 이유 편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줄 것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연인처럼 관계가 밀접한 상대에게 갖는 공통적인 감정임을 일깨웁니다. 저자는 그런 이유로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나 연인이 가장 원망스럽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된다고 밝힙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두 번째 팁입니다. 바로 여러분 논제의 문장 개수를 예측하라입니다. 보통 제가 강의할 때는 4에서 6문장 정도, 논제 한 개에 4에서 6문장 정도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책을 못 읽어온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논제가 너무 길어지면 토론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몇 개의 문장으로 그것을 구성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논제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논제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견해, 느낌, 시각, 감상 싹 빼세요. 정말 군사를 빼듯이 쏙 빼버립니다. 보다 객관적인 문장으로 쓰세요. 이 모임을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내가 또 논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라고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중심축 역할을 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진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 논제 예시. 화자 나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 청첩장을 돌립니다. 입사 동기 빛나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화자. 빛나 언니와 같은 회사여도 일로 엮이지 않는 한 마주치는 일이 좀처럼 없었던 그녀는 3년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빛나 언니는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서운하다라며 청첩장을 빨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세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논제문과 짝꿍이 되는 발췌를 찾아라입니다. 내 논제문을 반짝반짝하게 빛내줄, 마치 밑에서 조명을 확 쏴주는 것 같은 그런 멋진 발췌, 꼭 들어맞는, 절대 떼면 안 되는 그런 밀도 높은 발췌를 찾아서 자신의 논제문 밑에 박스로 예쁘게 배치합니다.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제문만 봐도 조금 이해가 되다가 발췌문 보니까 더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막 발표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논제도 있거든요. 전 논제 왕초보예요. 책 모임도 아직 안 하는데요. 논제문이 너무 어려워요 하셨던 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의 꿀팁을 가지고 연습 삼아서 그냥 버리는 논제, 형편없는 논제, 독서 모임에 안 가지고 가는 논제, 그런 논제들 많이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시면요. 또 알아요? 회원들이 논제가 너무 좋았어요. 논제가 좋아서 이 모임에 꼭 나오고 싶어요. 누구누구님이 만들어주신 논제 덕분에 이 책을 훨씬 깊이 있게 읽게 되었어요. 저도 논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좋은 평가 받는 논제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강의 외에도 낭독이나 또 다른 제 영상들 올려둘 때 있으니까 그것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